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임스 차 회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라디오 코리아 창사 30주년 기념 제2차 텍스 세미나를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임원들과 함께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공인회계사협회 회장 제임스 차입니다. 네, 이번 2018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복잡하게 바뀌었고 필요한 서류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한인 납세자들 위해서 이 라디오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과 같이 한인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개인이나 사업 관련 세법 외에도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분야들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와 같이 소개해 주실 네 분의 CPA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세금 업데이트를 맡아주실 스테파니 CPA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스테파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세금 업데이트를 맡아주실 퍼주 CPA님. 네, 안녕하세요. 폴주 회계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자산 신고를 맡아주실 한진성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한진성 CPA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맡아주실 조한욱 CPA. 안녕하세요. 조한욱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지금이 세금보고 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세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개정세법은 1986년도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있었던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스테파니 CPA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흔히 텍스 리폼, 즉 그 내용적인 면으로 보나 구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세법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전년도와 당해년도가 동시에 그 변화된 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그러한 틀을 깨고 이번에 세법 개정은 2018년에 세법 개정이 적용됨에 불구하고 최근 2월 달에 돼서야 그 최종 법안이 확정되는 과히 획기적인 그러한 세법 개정의 일정을 포함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텍스 폼 자체가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기본 공제 틀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그런 내용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텍스 폼의 변화의 그 획기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항목별 라인의 개수가 79개에서 23개라고 하는 대폭적인 축소와 함께 6가지의 스케줄이 첨가돼서 세금 보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사뭇 좀 더 자세해지고 구체화됐다고 하는 특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주세와 지역세 그리고 재산세 합산 공제, 흔히 알고 있는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항목에 있어서 그 조정되는 항목의 공제 한도가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히 재산세와 주세 또 지방세 합산 10,000불의 리미테이션 그리고 75만 불까지의 론의 이자 공제 제한 등 여러 가지의 그 크고 작은 세금 공제 항목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공제뿐만이 아니라 발생되는 세금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텍스 크레딧에 있어서 부양가족, 특별히 차일드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배 가깝게 인상되었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그 내용적이나 구조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같이 먼저 들어보고 이제 제가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주 회계사님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법 개정세법 커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주 회계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개정된 새로운 세법 Tax Cuts and Jobs Act라는 이 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약 8년 동안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신다는 가정안에서 상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다시 새로운 세법이 상정될 수 있고요.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 개정세법은 법인 세금 보고에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법인 형태는 C코퍼레이션과 S코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C코퍼레이션은 기존의 납세의 최저 15%에서 39%까지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8년도부터는 차등적 세율 적용이 폐지되고 과세 소득의 평준화된 21%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S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 LLC 회사, 자영업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K1 수입을 받는 패스트루 회사, 즉 회사의 순수입이 개인 수입으로 이전되는 회사들의 형태는 섹션 199A 인컴 디덕션, 그래서 섹션 199A의 인컴 디덕션, 그래서 수입을 차감하는 디덕션을 해주는 수입을 줄여주는 새로운 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의 과세 대상 소득, 즉 taxable income의 최고 20%까지 공제해주는 새 법안의 상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정 서비스 비즈니스나 그 트래시홀더만 수입 한도액의 적정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되거나 공제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인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훑어봤는데 다음 섹션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그 디스커션 하고 싶은 부분이 요즘에 그 언론을 보면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뭐 한인분뿐만이 아니고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졌는데요. 언론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분명히 모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그런 감세를 줄 거라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 2월 말 2월 중순 이때까지 된 그 통계를 보니까 IRS에서 그 리펀드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10몇 %가 줄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뭐 공인회계사 협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한 부분만을 갖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저 개인 그 세법 개정세법에서는 얘기가 나왔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child tax credit 그거하고 그 qualified business income 요 두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같습니다. 개인 쪽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 child tax credit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애들한테서 뭐 4,000불, 6,000불 이렇게까지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 뭐 그 자영업이라든지 S Corporation, LLC 뭐 해가지고 그 pass-through entity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 세금을 하실 때 이제 20% 가까이 맥시멈으로 디덕션이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아니면 자녀들이 커가지고 17세가 넘어간다지 하면 작년에 비해 볼 때는 단순 비교할 때는 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이제 이게 중산층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그 Alternative Minimum Tax (AMT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제는 뭐 몇백만 불 이상이 돼야지 그게 과세소득이 돼야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AMT가 없어진 거에서 저희 손님들도 세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아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에버리지로 하다 보니까 IRS에서 집계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에버리지가 10몇 %가 에버리지가 줄은 걸로 리펀드 액수가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들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텍스 컷 앤 잡 액트가 기본적으로 텍스 세이빙, 그러니까 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제 저는 좀 동의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텍스 브라킷을 볼 때 예년에, 그러니까 텍스 브라킷은 7단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과 2017년과 동일하게 세법 개혁 이후에도 텍스 브라킷은 7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소위 저희가 마지널 텍스 레이시라고 하는 그 중간 레이시 2017년도 즉 세법 개정 전에는 28%였습니다. 근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마지널 텍스 레이시 24%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많은 퍼센테이지의 텍스페이어들이 리펀드 금액이 줄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2017년도 끝나고 2018년도 때 이제 셀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W4를 클레임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가족 부양수에 따라서 위도홀드를 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자학의 텍스 리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가 두당 공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퍼스널 이그젬션 금액이 사라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초에 이 세법 개정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회사에 제출한 그 W4, 즉 자신의 위도홀드 원천 징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퍼스널 이그젬션 금액을 가족 수에 맞게 클레임을 했다면, 이번 퍼스널 이그젬션이 없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내야 할 텍스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텍스를 더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그 트럼프 텍스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흔히 텍스 스테이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싱글, 그다음 메리드 파일드 조인틀리,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메리드 파일 세퍼레이틀리, 이런 텍스 스테이트 따라서 세법 개정 전이 2017년까지는 각각의 텍스 브라킷과 인컴 트레시홀드의 금액이 각각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트럼프 정부는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리를 제외한 모든 스테이터스는 동일한 트레시홀드, 즉 인컴 제한선과 텍스 레이트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클라이언트 경우 제 경험상 메리드 조인틀리로 했을 경우에는 현격하게 텍스 브라킷이 내려가고 인컴 트레시홀드 제한이 올라간 관계로 텍스 세이빙 효과가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너무도 라스트 미닛에 확정된 결과로 어떤 층이 확실하게 텍스 베네핏을 보고 어떤 층이 확실하게 텍스에 대한 불이익을 보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레이어가 티어가 구분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 중에 요즘 그 meals and entertainment라고 그러죠. 우리 접대비, 그 다음에 식사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개정 세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퍼주의 계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로 이제 meals and entertainment,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손님 식사, 뭐 접대비, 유흥비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그 사업 지출 중 그 5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했던 그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업 경비로 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손님과 식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50%에서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식사비는 이제 그 사업체 파리 또는 이제 직원 피크닉에 관련된 지출은 100%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고객을 위한 식사, 직원들의 추가 근무 시 제공되는 그러니까 오버타임을 할 때 그 회사에서 그 식비를 대주는, 그리고 이제 직원이 이제 출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사무실에 이제 커피나 음료 등 이제 간식들에 대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들은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접대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골프라든가 그 뭐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그 이제 같이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같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100%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연방정부법이고요.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그 연방 정부의 설명드린 10대와 접대에 대해서 순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종족과 같이 손님과 같이 식사한 내용은 50%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에게 나눠준 그 식대비, 그 다음에 출장 중에 식사, 그리고 사무실의 커피나 여러 가지 음식, 간식에 대한 것은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에서는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영어로는 general ledger,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북키핑을 준비를 하실 때 그 meals and entertainment에 들어가는 그 손님 식사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손님과의 recreation, 골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술집 간 거랑, 그 다음에 직원들과 같이 이제 밥 먹은 것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그거를 회계사님께 주시면은 최대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캘리포니아하고 또 그 페더럴은 아직도 그 다른 점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페더럴에서는 이렇게 많이 바꿔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를 순응을 안 하고 그 컴플라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저스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저희 CPA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바뀐 세법 중에서 개인하고 또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법을 부분적으로만 먼저 커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요 일단락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제임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를 맞아서 라디오 코리아와 남가주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마련한 텍스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다가 그 궁금한 사항을 이 텍스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데 필요한 그런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 전화는 213-520-154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팩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제작국 213-251-2054번 열려 있고요. 이메일이 편하신 분들은 pd@radiokorea.com으로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동영상 RKTV 1540을 통해서도 텍스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우리 그 커버할 부분이 그 해외 부동산 자산 신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불과 뭐 한 10년도 안 된 그 시간 전에 이제 자진 신고니 해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고 저희 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진성 CPA님 커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수입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 소유를 제외한 해외 자산,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주식, 채권, 그 외의 투자 내용들을 매년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 보고는 크게 해외 은행 계좌와 주식 채권 계좌 등을 미 재무국 US Treasury Office에 보고하는 FBAR, 그리고 은행 계좌와 주식 채권 계좌 이외에 공식 기관에 속한 계좌가 아니어도 해외의 회사 등에 투자해 놓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미 국세청 IRS에 보고해야 하는 FATCA가 있습니다. FBAR의 보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트러스트, 에스테이트, LLC,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모두 해당이 되고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만불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 페널티에서는 고의성이 이 페널티의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 재무국은 지난 10년 이상을 이러한 FBAR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납세자의 교육 수준이 엄청 낮거나 아니면 어느 시골에 살아서 대중매체에 거의 접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면 몰랐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모르고 누락한 경우에는 최고 만불의 페널티가 있고요. 알고도 누락한 경우,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0만 불 페널티와 최고 액수였을 때 금액의 50% 중 더 많은 쪽으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도록 선택하신 분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시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신 분들의 경우에 FATCA를 보고하셔야 되는 의무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1인당 5만 불, 부부 공동의 경우에는 10만 불 이상이었거나 아니면 1년 중 최고액이 1인당 7만 5천 불, 부부 공동 15만 불 이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ATCA도 역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데요. 최고 1만 불의 페널티가 있고요. IRS에서 보고를 왜 안 했느냐 하는 노티스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30일마다 1만 불씩 추가돼서 한 해 최고 6만 불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FBA는 IRS가 아닌 미재무부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페이퍼 리포트는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리포팅으로 하셔야 됩니다. FATCA 같은 경우에는 Form 8938, 8938이죠. 네, 사용해서 개인 세금 보고하실 때 같이 IRS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BA나 FATCA 모두가 다 1년 중 맥시멈 밸런스, 가장 많은 금액에 올라 있을 때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고요. 리포팅 듀 데이트는 4월 15일입니다. 세금 보고 연장과 함께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FBA와 FATCA 이외에 2008년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TCJ의 뉴 텍스 룰에 의해서 guilty tax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guilty tax, 좀 이름이 그렇긴 한데요.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이 50% 이상 소유한 해외 기업을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래서 CFC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CFC의 소유권을 10%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그 회사의 수입에 대해서 주식 보유 퍼센티지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에서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LLC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미국인이 50% 소유한 해외 기업의 소유권을 10%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이 갑자기 guilty tax income, guilty income을 보고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미국의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LLC 소유권자한테 이제 갑자기 이런 것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납세자들이 이 guilty tax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좀 각별히 좀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개인 보고를 하실 때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에서 K1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K1에 꼭 guilty tax가 그러니까 guilty income이 발생한 회사인 경우에는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K1을 받으시는 분들은 guilty income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guilty income은 사실 근데 그 회사에서 수입이 일어난 순간으로 기록된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 그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못 받은 상황에서 수입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투자한 그 CFC에서 현지에 지불한 세금의 80%까지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등이 C코퍼레이션처럼 Foreign Tax Credit을 받고 싶으시면 IRC Section 962 일렉션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섹션 962 일렉션을 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딱히 이득이다 아니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foreign 그 회사에서 그 해외 회사에서 그 생겨난 그 인컴이 말하자면은 그 투자에 의한 수입인지 아니면은 또 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의한 수입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죠. 일단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기는 지금 이 962 일렉션을 꼭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나의 개인 세금 레이트과 당시의 C 코퍼레이션의 레이트를 비교하셔서 나의 개인 텍스 레이트이 더 낮으면 일렉션을 안 하시는 게 낫겠고요. C 코퍼레이션의 텍스 레이트이 더 낮으면
섹션 962 일렉션을 하셔서 세제 혜택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펄주 회계사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C 코퍼레이션의 텍스 레이트는 21%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텍스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을 청취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스튜디오 전화 213-520-1540 다시 한번 213-520-154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팩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제작국 213-251-2054 팩스는 213-251-2054번 열려 있고요. 이메일이 편하신 분들은 pd@radiokorea.com으로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동영상 RKTV 1540을 통해서도 텍스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 우리 토픽 소셜 시큐리티 이 그 미국에 있는 연금에 대해서 우리 조한욱 회계사님 커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욱입니다. 그 사실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토픽들은 이제 조금 그 테크니컬한 부분일 수 있어서 바로바로 귀에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누구나 다 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는 훨씬 과거에 비해서 오래 삽니다. 65세 이상 부부 중에서 한쪽이 9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인플레이션 조정도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그 부부 소셜 연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죽을 때까지 보장하는 어떤 은퇴 플랜보다도 더 이 확실한 은퇴 그 플랜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사회보장 그 펀드가 이제 지금대로 가면 그 뭐 2034년인가 고갈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고 그래서 과연 급여나 그 자영업 소득에서 그 납부하는 이런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이렇게 계속 내도 되는 건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 베니핏을 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어떠한 자산도 운전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소에 납세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셜 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소셜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5년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합한 것이 이제 월 그 소셜 연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35년 월 평균 소득이 6,0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926불까지는 9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926불부터 5,583불까지는 32%, 그리고 5,583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구간 그 계산된 금액을 합한 것이 이제 월 평균 월 그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1세 이민자들께서는 미국에서 실제로 35년씩 일을 하시고 소득을 신고를 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최대화하려면은 이 월 소득이 꽤 높아야 이제 연금액이 이제 높아지는데 실제로 지금 만기 연령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한 2,900불 정도 그 정도 이제 연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10년간 그 40 크레딧을 쌓아야 소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그 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60불을 버시고 소득 신고를 하시면 1 크레딧을 받고 4 크레딧을 받으시려면 연간 5,440불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월 소득이 아니고 연간 소득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간 소득 5,440불에 대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 앤 메디케어 텍스를 계산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 15.3%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15.3% 하면 한 700불 그 정도 선에 세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셜 연금의 혜택의 종류에는 이제 뭐가 있나? 본인의 연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및 그 부양 가족에 대한 연금이 있고, 그리고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소셜 연금을 그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실제로는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신데 만기 연령인 66세나 67세까지 기다리시면은 이제 연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70세까지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더 많은 연금을 이제 사망 시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시점 결정할 때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장수하는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제 좀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이제 좀 오래 살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광고 듣고 들어와서는 전화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로부터 오는 그 전화의 질문을 받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그 상담을 원하시는 그 청취자께서는 전화 연결 전에 그 라디오 볼륨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텍세미나는 한정된 시간에 진행이 돼야 되는 만큼 청취자분들께서는 한 번에 하나씩의 질문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들어온 질문 중에 먼저 첫 번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예,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제가 지금 63세 된 남성인데요. 네. 작년에 제가 일을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EDD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5,000불 좀 넘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짭을 잡으러 다니다가 못 잡아서 작년에 오피스에 가가지고 소셜 스크리 신청을 해보려고 해서 이제 접수를 했어요. 네. 8월 달쯤에 접수를 했는데 신청은 하지 않고 접수만 했어요, 일단. 네네. 그래가지고 이 짭을 계속 못 잡으니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만약에 원해서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하면은 지난번 8월 달에 신청한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 몇 달치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4,600 얼마인가를 받았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한 10,000불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해도 뭐 저한테 뭐 텍스 리턴 같은 건 없겠죠, 그런 건? 예,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그거 말고 또 이제 다른 질문도 또 좀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한두 가지요. 예. 오케이. 예, 우선 지금 해주신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한욱이고요. 예. 일단 EDD에서 그 실업보험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다 그랬죠? 한 5,000불 되신다 그랬나? 예, 5,000불 조금 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금액하고 금액의 50%하고 그 다른 소득하고 합쳤을 때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 텍서블로 바뀌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준으로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세금 보호를 하셔도 내실 세금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요. 저희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그 팩스나 그 저 이메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아마 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에 대한 것만 있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언임플루먼트 베니핏이 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세금 보호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저 전화 질문 예. 또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해외에서 제 회사에 1년 중 가장 그 금액이 높은 그 액수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10,000불 이상이 그러니까 제일 1년 중에 10,000불 이상이 높았으면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이제 트랜잭션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액수. 예, 밸런스가 그 제일 높은 액수가 10,000불이 넘었을 때는 그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 줄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전체 한국 보고를 여기 뭐 첨부해서 보고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한진성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해외 금융 자산이 있으시고 1년 동안에 최대 밸런스가 10,000불에 도달하신 적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그 US Treasury Office에다가 해외 자산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랜잭션을 하시는 와중에 거기에서 뭐 이자 수입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돈을 다른 데다 어떻게 해서 뭐 렌탈 수입이 발생하셨거나 하면은 그거는 또 인컴을 보고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 계좌에 돈만 갖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 돈의 존재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액수가 입금됐던 그 액수를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입금됐던 게 아니라요. 그 은행에 모여 있는 그 전체 밸런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또 그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은행 계좌가 여러 개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라면요. 한 개 중에서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많았을 때 10,000불이 넘으시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액수 한 번을 보고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셨다 하셨죠? 미안합니다. 예, 저는 한진성 회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 전화 또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 할게요. 하나는 둘이서 따로따로 소셜 스키리 보고를 했다가 한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 돈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이제 부부가 같이 받으시다가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보고 받진 않고 보고만 했었어요. 아니 세금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세금을 냈는데 소셜 냈는데 이제 탈 때 그게 이제 컴바인돼서 한 사람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른 그 배우자가 죽은 사람 배우자의 소셜 스케일 돈이 나올 거는 없어지는 거냐고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소셜 연금에 부부 중에서 많은 쪽을 받게 돼요. 그 많은 쪽을. 네. 한쪽이 돌아가시면. 오케이. 그럼 만약에 다시 한번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따로 인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받을 때 따로 소셜 스케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소셜 연금 금액 계산은 본인이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얼마나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 월 그 연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다만 스파우스의 연금 금액이 다른 배우자의 연금의 반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차익을 채워서 반까지는 줍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많은 배우자의 50%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따로 인컴을 보고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는 그러면 결혼 신고를 안 하면은 따로 받을 수 있겠네요. 맥시멈을. 그거는 그거는 결혼을 한 부부일 경우에는 이제 많은 쪽에 50%를 받는 그 스파우설 베니핏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결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남남이니까 본인이 상관은 없다고. 본인이 불입한 거 근거로 해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따로 비즈니스에서 따로 보고했어도 부부기 때문에 한 사람은 풀리 받고 또 한 스파우스는 50% 그 외에 50%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아까 저거 만약에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세미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평생 40유닛을 받아야 소셜 연금 자격이 일단 되셔야 되고요. 그거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혼한 부부일 경우에 이제 한쪽이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셜 연금 혜택을 받는 배우자의 반까지를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양쪽이 따로 비즈니스에서 따로 인컴을 보고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퀄리파이 됩니다. 예. 그러시면은 이제 각각 그 불입한 거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받지만 한쪽이 이 훨씬 많아서 연금액이 2배 이상 될 경우에는 스파우설 베니핏이 더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차익을 추가로 받는다는 거죠. 서로 제가 보기엔 서로 맥시멈 2,500불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은 뭐 스파우설 베니핏보다는 각자의 그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게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연금을 받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예. 부부래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2,500불씩 받는다 그러면 합치면 5,000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슨 디스패니지를 받나 해서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라디오 코리아 창사 3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제2차 텍스 세미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상담 전화가 좀 이제 그친 것 같은데 저 팩스로 들어온 질문을 하나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작년에 회사가 오디트 감사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CPA 분께서 앤서는 하셨고 후로 아무런 편지가 IRS로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1099 폼을 받았는데 11,000불만 보내왔네요. 그런데 저는 일한 모든 것을 보고가고 싶은데요. 사장은 그 금액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일단 텍스법상은 소득은 전액 다 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장님으로부터 11,000불의 1099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팩스를 보내신 분께서 자신이 소득의 전액을 다 보고하시기를 원하면 받으신 1099 금액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보고해야 할 인컴을 더하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온 거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녀들의 학비를
집을 담보로 해서 일시불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직장을 갖고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약 15,000불의 이자를 제 인컴택스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질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집을 담보로 2차론 즉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으셔서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18년도 세제 개혁 이전과 이후의 룰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기존의 100만 불의 한도에 있어서 퍼스트 론 즉 집을 사실 때 몰기지 100만 불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론 즉 라인 오브 크레딧 10만 불까지 한해서 추가적인 이자 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팩스로 질문하신 우리 텍스페어께서 이 부분에 해당하신다면 즉 2018년도 전에 발생된 라인 오브 크레딧 즉 10만 불에 해당되는 집 담보의 론이라고 봤을 때 아이템아이즈 즉 세 공제 항목으로서 그 발생된 이자를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일에 이게 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된 집 담보로 인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면 새로운 세법 개정에 의하면 1차론 모기지는 75만 불까지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질문도 받고 해서 이제 일부가 거의 끝나갈 시간이 돼 가는데요. 다시 한번 그 텍 세미나에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스튜디오 전화 213-520-154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팩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제작국 213-251-2054번 열려 있고요. 이메일이 편하신 분들은 pd@radiokorea.com으로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유튜브 동영상 RKTV 1540을 통해서도 텍 세미나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